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시설, 정책?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들이 돌아올 때 마을은 다시 살아납니다. 서울의 민준의 아파트는 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수진이 와서 도왔습니다. 오빠, 정말 가는 거야? 응. 후회 안 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회사 그만두고 시골 가는 거 쉬운 결정 아니잖아. 민준이 짐을 싸며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쉽진 않았어. 근데 가야겠더라. 왜? 민준이 짐 싸는 걸 잠시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보면서 느꼈어. 뭘? 진짜 사는 게 뭔지. 그게 뭔데? 서울에서 10년 회사 다녔는데 행복한 적이 없었어. 행복? 민준이 많은 고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농사 지으면서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수진이 웃었습니다. 나도 봤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그래서 나도 찾아보고 싶어. 진짜 행복을. 수진이 오빠를 안으며 응원했습니다. 오빠 결정 존중할게. 고마워. 민준이의 결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갔는데 포기하기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차에 짐을 가득 싣고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기지개를 폈습니다. 휴, 도착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진짜 다르네. 제가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부자가 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왔구나, 정말로. 네, 왔어요.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오히려 설레요. 최영감님이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가 민준이지? 네, 어르신. 제 아들입니다. 민준이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최영감님이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니 좋구만. 환영해요. 이정숙 할머니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배고프죠? 이거 들어요. 민준이 감동하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박만석 이장도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해요. 윤기철도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이 드디어 오셨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민준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이 집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민준이 둘러보며 기뻐했습니다. 와, 아버지가 다 고치셨어요? 응. 한 달 동안 틈틈이. 벽지도 새로 바르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고 가구도 들여놨습니다. 민준도 저를 닮았는지 눈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낡았지만 살만할 거야. 민준이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가 더 고마워. 여기로 와줘서. 부자지간이 함께 사는 첫날.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 다음 날 새벽 저는 민준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민준이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눈을 떴습니다. 벌써요? 농사꾼은 일찍 일어나야지. 네.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은 연신 하품하며 따라왔습니다. 추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익숙해질 거야. 최영감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늦었네, 늦었어. 민준이 미안한 듯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감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사는 1분 1초가 중요해. 알았지? 네. 최영감님이 민준이에게 호미를 건넸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워봐.
민준이 호미를 받으며 고개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의 농사 첫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였습니다. 5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누웠습니다. 힘들어. 윤기철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져. 민준이는 진짜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다가가서 수건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쉬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첫날부터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영감님이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자, 점심 먹으러 가자. 도시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농사일은 육체 노동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 댁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민준이 뒤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많이 들어요. 민준이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도시 음식이랑 다르제? 네, 훨씬 맛있어요. 최 영감님이 숟가락을 멈추고 민준을 봤습니다. 땀 흘리고 먹으면 다 맛있어. 박만석 이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적응 잘할 것 같나?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근데 좋아요. 윤기철이 웃었습니다. 뭐가 좋아? 사는 게 실감나요. 어떤 게? 서울에선 그냥 살았거든요. 기계처럼. 아들이 짠하게 보였습니다. 힘들었구나, 우리 아들. 근데 여기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최 영감님이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게 농사요. 민주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삶의 진짜 의미를. 일주일 후 또 한 대의 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지? 차에서는 젊은 부부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청송마을 맞죠? 네, 맞는데요. 저희는 방송 보고 찾아왔어요. 여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로 귀농하고 싶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귀농을요? 네. 여기서 산나물 농사 배우고 싶어요. 박만석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요. 이장 박만석입니다. 남자가 이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제 아내 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둘 다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아이 낳고 시골에서 키우고 싶어서요. 갑자기 감동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들 낳고 키우고 싶다니. 환영합니다.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민준에 이어 두 번째 귀농자. 마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마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먼저 운을 떼었습니다. 요즘 귀농 문의가 계속 와. 얼마나요? 이번 달만 10억 원이야. 최 영감님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0억 원이나? 윤기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방송 효과가 엄청나네요. 이정숙 할머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다 받아줄 건가요? 박만석 이장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문제요. 집이 부족해. 제가 나섰습니다. 빈집이 몇 채 있나요? 박만석 이장이 손가락을 더부며 말했습니다. 딱 3채밖에 없어.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지으면 안 돼요? 박만석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으면 되제, 근디 돈이 문제제. 잠시 생각하다 뭔가 떠올랐습니다.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 귀농기촌 활성화 지원 사업.
집 짓는데 보조금 나와요. 최 영감님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네.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박만석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 젊은이들이 오는 건 좋은 일이니까.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면서 민준과 현우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언제 오셨어요? 일주일 전. 현우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적응 어때요? 힘들죠. 근데 좋아요. 현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저희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주시거든요. 현우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다행이다. 민주는 궁금했습니다. 왜 귀농하기로 하셨어요? 아이 때문이에요. 아, 현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애 키우는데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대도시라 공기도 나쁘고 놀 곳도 없고 애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네,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형님은요? 왜 오셨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 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현우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여기서 행복해 보이는 거 보고 저도 오고 싶었어요. 현우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게 진짜로 사는 이유를 찾는 거요. 각자의 이유로 왔지만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짜 삶의 행복을. 현우 부부의 아이 민서가 마을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모든 게 신기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꽃 있어. 지은이 웃으며 아이를 보듬어 올렸습니다. 그래, 예쁘지? 응, 엄청 예뻐. 할머니들은 민서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 애가 이렇게 귀여워. 얼마 만에 보는 어린아이여. 이정숙 할머니의 감격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아이 웃음소리가. 최영감님도 같은 느낌이었나 봅니다. 10년 만이네. 박만석 이장도 민서를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아이의 웃음소리. 마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들립니다. 민서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민서야. 여기 진짜 좋아. 아이가 기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좋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울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와서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면 우는 거야? 응, 가끔은. 아이가 있는 마을. 그것만으로도 미래가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차 수확 시기가 됐습니다. 이번엔 귀농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앞장섰습니다. 자, 오늘 2차 수확 시작합니다. 민준과 현우, 저와 윤기철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최 영감님이 둑길에서 박만석 이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1차보다 많이 나올 거요. 박만석 이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산술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상으론 1차의 1.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철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와, 그럼 4천만 원 넘겠는데요? 응, 가능해. 민준이 솔깃하며 신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함께 일했으니까. 현우는 민서를 안고 있는 지은에게 눈짓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지은이 웃으며 답을 합니다. 응.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차 수확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4,500만 원어치네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박만석 이장이 고무된 표정이었습니다. 1차보다 훨씬 많네. 최영감 님도 한 목소리 거들었습니다. 땅이 익숙해진 거요. 민주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답해줬습니다. 당연하지. 일한 만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정도? 현우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돈 벌었어. 현우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민준이 저를 보며 감동한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 감사해요. 여기로 불러주셔서.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더 고마워. 성과, 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뤄낸 결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마을이 변했습니다. 빈집 세 채가 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귀농자 두 가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30대 부부와 40대 독신 남성. 마을 인구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고쳐 청송 마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3명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간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청송 산나물 장목반. 민준이 온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옛 주민들과 새 주민들. 박만석 이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모두가 궁금한 듯 이장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뭔데요? 박만석 이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마을에 젊은이가 7명이나 들어왔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3명. 할머니들의 훌쩍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최영감 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태산이 오기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이정숙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태산 씨 덕분이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다 함께. 민준이 일어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박만석 이장이 지명했습니다. 그래 해봐. 저는 서울에서 대기업 다녔어요. 10년 동안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새 주민들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지하철 타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현우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해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고 밭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지은도 울먹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마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저는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아. 최영감 님이 일어서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더 고맙제. 젊은이들이 여기로 와줘서. 박만석 이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았어. 이제 희망이 보여. 희망. 그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와 밭을 산책했습니다. 적응 잘했네. 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아버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응. 후회 안 하세요? 여기 온 거 전혀 안 해.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낀단다. 아버지는 35년 연구원 생활 버리고. 버린 게 아니야. 여기서 쓰고 있잖아. 그렇긴 하네요.
뒤따라 걸어오던 민준이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너는 후회 안 해?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아들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왜요? 함께 해줘서.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와 아들. 서울에서는 멀어졌지만 청송에서는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태산의 집, 민준의 집, 현우 부부의 집, 새 주민들의 집, 하나둘 일어나 밭으로 향합니다. 최 영감님이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다들 모였네. 네, 어르신. 민준이 앞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작할까요? 네. 새로운 주민들이 새벽 하늘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젊은 피, 그들이 마을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청송마을은 사라지는 마을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마을입니다. 희망의 마을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황금빛 햇살이 밭을 비춥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실루엣,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이것이 마을입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곳,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는 곳.